절반정도는 책을 받고 절반정도 책을 안 받는 것뿐이 합격생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람들만 모이면 말을 하고 싶어하는 직업병이 있어요. 원래 이제 강사들의 직업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좀 해드릴까 하다가 여기 합격생도 많긴 하지만 내년에 이제 수험생도 있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을 이제 향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큰 불안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뭐 TO가 좀 줄는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이제 예전만치 못하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TO가라는 것은 어떤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확신을 장담은 못 하겠는데, 제 생각에 뭐 어찌됐든 정부가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거라서 내년에는 TO가 조금 줄고 그 다음에는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TO가 늘 때도 그게 이제 늘어난 TO가 나의 TO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TO가 준다 하더라도 내 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네. 결국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최근에 되게 인상 깊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대전에도 비 많이 왔었죠. 네. 부산에서는 거의 안 왔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똑같이 비가 와도 서울에서 비가 오게 되면 언론에서 더 난리를. 그래서 제가 뉴스를 안 봤는데 아침에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오늘 수업 갈 거냐고 하길래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알았다 하더라고. 나중에 뉴스를 켜보니까 서울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여의도 사는데 여의도 뭐 주변에 길이 막 다 침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뭐 배 타고 노량진 가야 되나 막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뭐 일단 수업을 하긴 했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단기의 본관을 보게 되면 1층에는 올리브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층, 3층에 공단기 있고, 그리고 이제 신기하게도 같은 건물에 4층에 해커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단에 보면 해커스 광고도 있고 공단기 광고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2층, 3층에 수험생들 중에서 밀폐된 곳에서 공부를 하는 걸 선호하는 학생도 있지만 오픈된 데서 공부하는 걸 선호하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책상이 좀 있고, 해서 수험생들이 아침 일찍 오게 되면 그 자리에 찾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평상시처럼 똑같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도 일단 내가 하긴 하지만 학생들 뭐 안 나오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물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물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위축되는 그런 시기인데 어찌됐든 자기 자리를 일상처럼 지키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내년에 합격자 정원보다는 훨씬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목표에다가 깃발을 이제 꽂아놓은 상황이라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불안한 것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떤 목표를 이제 향해 가는데 이게 평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오르는 자전거를 올라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멈추게 되면 그냥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거나 넘어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제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 10시간 집중적으로 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수험생들은 공부 때문에 힘들지 않고 공부가 안 돼서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가 안 되면 왜 힘드냐면 이게 우리는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면 결과가 나와가지고 친구들과 이제 순위로 이제 확인이 되고 그게 이제 내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립이 돼가지고 앞으로 내 삶을 이제 바꾸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시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불합격이면 제로, 합격이면 100,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는 그런 이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뭔가 희망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합격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공부가 되게 잘 된 날은 왜 이제 내가 힘이 들지 않냐면 이 상태로 계속 하게 되면 내년에는 분명히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와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죠. 근데 되게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하루를 이제 보내게 되게 되면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미래에 지금과 상황이 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상황 자체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꾸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튀어주린다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뭐 정부 정책대로 가게 되면 내가 합격할 확률은 분명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가지고 정작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제 내년에 이제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한다 하게 되면 주변에 설령 이제 흔들리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좀 기회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조금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전반적으로 상황이 완전히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응시자 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응시자 수가 줄어든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 고용률이 조금 높아지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나면 분명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공기업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채용이 좀 줄어들 게 뻔하거든요. 진작에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연장이 된 게 있었죠. 그럴 때 되게 되면 이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우리 이제 건국 이래로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잠깐 진짜 호황기 때를 제외하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나쁜 직업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TO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크게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무슨 100대 1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닌 거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이 이제 중요한데 학생들이 되게 실력 있는 시험에 있어서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진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씩 쉬는 시간 찾아와서 저 후배인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양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 시험에 조금 익숙한 사람들인데 최근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대기업의 요즘은 대우도 좋고 대기업 TO도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나를 이기고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의 경쟁률은 실질적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TO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치열하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내년 3월이 되고 4월이 되게 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시험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실제로 시험을. 실제 시험을 어떤지 알고 싶어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학생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저 옆에서 강의 수업을 배웠던 사람이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 보는데 학생들한테 놀라움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강직 시험이 있을 때 학교에 전국에 아무 학교나 같은 시험장에서 랜덤으로 서 있어요. 그 앞에 서 있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해가지고 막 좀 잘 보라고 박수 쳐주고 했었거든요. 그걸 제가 은퇴하면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은퇴를 언젠가 하겠죠? 그러면 뭐를 뭐 하면서 보낼 거냐면 전국의 관공서 앞에 그냥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누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라고. 퇴근 시간에 제가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저녁에 뭐 약속 있냐 이제 물어보고 할 일 없으면 막걸리나 먹으러 가자 막 할 거거든요. 그런데 또 공무원을 합격하게 되면 지역에 커뮤니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분명히 꼭 올릴 겁니다. 야, 민주도 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른 그 자리에 오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관계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10분 동안 보고 있거든요. 처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대부분 다 100시간 이상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와이프랑 같은 공간에 있긴 하지만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있는 시간은 사회에서 얼굴 볼 일이 30분 이상 되면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들은 최근 기준을 하게 되면 제 아내보다 저를 더 많이 본 사람이 제 얼굴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저는 여러분 처음 보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가 너무 일방적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막걸리 맛보고 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지역의 단톡방에 야 민지도 어떻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호심해져. 혹시나 그리고 또 기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야구도 안 봤는데 누가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 내가 어찌됐든 살면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되게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어떤 관계가 순간적으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다가 쌍방으로.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혹시나 길 가다가 저를 만나면